소설챗. 딸의 이름. 베라에서 알바를 시작했다. 저는 체리 죽일래요. 아빠도에겐 패밀리 사이즈. 자빠져 아몬드 버렸지. 슈퍼노 오빠 그만해. 더운 여름에 시원하고 편한 꿀알바일 줄 알았지만 손님들 러시에 오른팔 근육이 절로 펌핑되는 빡센 일이었다. 어느 날은 귀여운 꼬마 손님이 아빠와 함께 왔다. 아주크림. 마침 매장에서 딱 맞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따님 이름을 이곳에 적어주시면 아빠는 딸바봉 아이스크림을 드리고 있어요. 그분은 처음엔 쑥스러운지 뜸을 들이셨지만 곧 이벤트 판넬에 딸의 이름을 적으셨다. 딸 이름이 김미영이구나. 김미영 손님 여기요. 우와. 일이 힘들다가도 이런 모습을 보면 힐링이 되곤 한다. 근데 내 이름 김미영 아닌데? 이제 가자. 그분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매장을 나갔고 나는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이는 자기 이름이 김미영이 아니라고 했다. 아빠가 맞다면 딸의 이름을 틀리는 건 있을 수 없다. 사실 그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데려온 납치범이었다. 납치범은 아이의 이름을 몰라 당황하다가 의심받을까봐 이벤트 판넬에 아무 이름이나 적었던 것이다. 하수구에서 나는 목소리. 우리 식당에선 늘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요리를 한다. 가끔 오는 손님의 아이도 맛있게 잘 먹는다. 엄마 이거 맛있다. 아이고 많이 먹어. 몇 살이야? 4살. 그런데 며칠 후 아이 엄마가 찾아왔다. 혹시 우리 애 못 보셨어요?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과 다 함께 근처를 찾아보고 신고를 받은 경찰도 동네를 수색했지만 결국 그 아이를 찾지 못했다.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실종된 지 이틀이 되자 납치되었다거나 죽었을 거라는 소문도 돌았다. 안타까워하며 장사를 마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청소를 마저 하며 배수구 수채 구멍에 물을 버렸다. 엄마. 그 안에서 들리는 건 사라진 아이의 목소리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이가 사라진 장소에 맨홀 뚜껑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다. 아이는 몸집이 작아 그 밑으로 떨어졌고 올라올 수 없게 되자 하수구 안을 이틀간 기어다니며 엄마를 찾았던 것이다. 이것은 2002년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실제로 배수구에 물을 버리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가게 주인이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심지어 구조된 다음날 바로 비가 내려 하수구에 물이 차올랐다고 한다. 비 오는 날의 진실. 비 오는 날은 외출 에이 빗소리 가져가 에이 정말은 계속돼. 비 오는 날 즐겁게 산책을 하다 지나가던 차에게 물벼락을 맞았다. 다 젖었네. 뭐지? 그리고 그 아저씨는 도망갔어요. 제가 본 건 이게 다예요. 저는 운전 중이었고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차 밖에 남자가 열린 창문으로 갑자기 제 남친을 주사기로 찌르더니 도망갔어요. 사건 현장엔 CCTV가 없었지만 두 분이 말한 인상착의를 참고로 용의자를 검거에 나선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왼쪽 목을 독극물 주사기로 찔려 사망했다. 차 내부는 깨끗한 상태였으며 주사기는 차 근처에 떨어져 있었다. 검거했습니다. 그때 도망갔던 아저씨다.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비가 들어와 내부가 젖었어야 하는데 차 내부는 깨끗한 상태였다. 즉 창문은 닫혀 있었던 것이니 밖에 있던 남자의 범행은 불가능하다. 진짜 범인은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피해자의 왼쪽 목의 자상 또한 범인이 있던 방향을 가리킨다. 간호사인 여자친구는 잦은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해온 독극물 주사기로 그를 죽였다. 이를 목격해서 놀라 도망갔던 남자는 경찰서에서 다시 그녀를 보자 기겁한 것이다. 에어컨 소리. 에어컨 온도가 왜 99도야? 더워! 에어컨이 고장나 집이 찜통이 되었다. 한번 에어컨 없이 버텨봐. 이참에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고 불 없이도 이렇게 계란 프라이가 쌉 가능해서 정말 좋긴 개뿔이 좋냐? 나는 에어컨 회사에 전화해 AS를 신청했다. 하루만 참으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기사님이 오셔서 에어컨 수리를 시작하셨다. 나는 더운데 고생하실 기사님을 위해 시원한 마실 것을 가져다 드리기로 했다. 부엌에서 맛있는 특제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다. 신청하신 에어컨 AS를 위해 해당 직원이 잠시 후 방문 예정입니다.
이게 뭐야? 그럼 지금 와 있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야? 고객님, 저... 그때 원래 와야 했던 기사님이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바로 문을 열었는데 그분은 갑자기 내게 사과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죄송합니다. 저희 예약 실수로 2명의 수리기사가 중복 예약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먼저 온 수리기사를 범죄자로 오해하고 죽여버린 이유였다. 쌍둥이 납치 사건. 우린 1분 차이의 쌍둥이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부모님만이 우릴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하굣길 옆집 분과 마주쳤다. 저... 부모님이 다투시는 소리가 매일 저희 집까지 다 들리는데 알바임?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뭐? 또 돈을 달라고? 한정판 가방이라 사야 된다고. 요즘 우리 부모님은 매일 싸운다. 우울해. 케이크 먹고 싶다. 뭔 케이크? 나 우울하다고. 그니까 뭔 케이크가 먹고 싶냐고. 언니, 보통은 왜 우울하냐고 물어보지 않아?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얘들아, 간식 먹어. 엄마, 옆집 분이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린대. 뭐? 우리가 뭘 얼마나 싸웠다고. 참나. 나와서 케이크나 먹어. 나는 옆집 사람이 맘에 걸렸지만 언니와 케이크를 먹고 잠이 들었다. 누구? 납치? 허튼 짓 하면 너희 동생을 죽일 거야. 허튼 짓 하면 너희 언니를 죽일 거야. 범인은 누굴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이 쌍둥이는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부모님만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납치범의 협박을 들어보면 언니 동생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쌍둥이들이 먹고 잠든 케이크, 즉 범인 엄마였다. 엄마는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납치극을 꾸몄다.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변조했지만 언니와 동생을 정확히 구별하는 바람에 쌍둥이들에게 들켜버렸다. 사라진 여친. 그날 헬스장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곳에 온 이유는 내 여친의 리즈 시절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다. 뭐하고 있어? 빨리 옷 갈아입고 와. 넵! 나는 근력을 키우고 싶어서 무산소 운동을 하고 여친은 유산소 운동을 하기로 했다. 더워. 여친은 생각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었다. 자극받은 나도 운동에 박차를 더 가했다. 그런데 끝나고 다시 보니 여친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 갔나? 하지만 나는 곧 여친이 화장실에 간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여친이 화장실에 갔다기엔 휴대폰을 두고 가고 런닝머신을 끄지도 않은 것은 이상하다. 남친이 운동에 열중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우당탕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친은 런닝머신을 뛰다 넘어져 뒤에 열려있던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놀랍게도 이 일은 2024년 6월 인도네시아 헬스장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두고 온 것. 나는 딸배다. 세상 사람들은 날 그렇게 부르지만 음식이 식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고객에게 배달해드리는 이 일은 정말 보람찬 일이다. 미친놈아, 마라탕 다 셋잖여. 가끔 실수도 하지만 난 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 마음과 다르게 고객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자주 오해받는다. 이 문신 때문인가? 어느 날 급한 콜이 들어왔다. 여기 고객님이 예민해서 빨리 안 갖다 주면 별점 깎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옙, 맡겨주세요. 나는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에 살짝 부딪혔다. 아예!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뭔가를 도로에 떨어뜨린 느낌이 들었다. 아, 설마 음식 떨어뜨린 거 아니야? 배달 장소에 도착하니 고객님이 나와 계셨다. 다행히 음식이 무사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분은 비명을 마구 질렀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고객이 비명을 지른 이유는 주인공의 한쪽 다리가 잘려 있었기 때문이다.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주인공의 왼쪽 다리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사고는 2007년 8월 14일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운전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2km를 더 주행했다. 그의 다리는 손상이 심해 봉합은 실패했다고 한다. 공포의 슬라이드. 야, 꿀잼 인정. 그렇게 재밌어? 넌 왜 안 탐? 워터파크 오면 슬라이드 타는 게 국룰임. 좀 무섭단 말이야. 쫄쫄. 아무것도 못하죠. 이 수영문화 제대로 써. 못생겼어. 모찌모찌 기모찌 모찌모찌 이게 뭐지?
얘들아, 저 슬라이드 세계 최고 높이래. 미쳤는데? 와씨, 저건 무조건 타봐야지. 저걸 어떻게 타? 타다가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 저렇게 보호망이 다 있는데 무슨 걱정임? 그래도 저건 나도 좀 쫄린다. 쫄보들, 난 타고 올게. 수고링. 와, 계단 겁나 많아. 얼마나 높은 거야? 키 체크할게요. 오케이. 출발! 오, 내려왔다. 또 거꾸로 박혀있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친구의 머리는 튜브에 가려진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인다.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올 때 뭔가 잘리는 소리가 비명이 들린다. 이 사건은 2016년 8월 7일 미국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실화로 10세 소년이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워터 슬라이드 보호망이 부딪혀 목이 절단되었던 사건이다. 해당 슬라이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고 이후 철거되었다. 중고거래. 나는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 중고마켓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패드 싸게 급쳐? 나는 아이패드 판매글을 보고 바로 연락했다. 저 혹시 중고마켓 구매자분? 네! 아이패드? 아, 잼민이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왜요? 저 용돈 모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잼민이는 비하다더거든요? 얼마 있는데? 10만원요. 가라. 아, 싸게 급쳐라면서요! 미안. 어쨌든 거래는 취소하자. 판매자가 갑자기 가려고 해서 나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히히. 액정이 살짝 깨져있어. 싸게 구매할 수 있었... 뭐지? 뭔가 이상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탈퇴한 사용자라고 나왔다. 며칠 후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혹시 며칠 전에 아이패드 중고로 구입하셨나요? 네, 그런데요? 아이패드의 원래 주인인 여자분이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경찰은 아이패드의 원래 주인인 여자분이 살해당했다고 했는데 주인공은 분명히 남자에게 아이패드를 구매했다. 즉 주인공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했던 사람이 살인범인 것이다. 아이패드의 깨진 액정 부분을 자세히 보면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보인다. 주인공이 봤던 것은 피해자의 원혼이었다. 개가 짖던 이유. 손, 트월킹, 유리. 요즘 이 귀여운 녀석 덕분에 오랜만에 웃고 있다. 나는 전 남편의 집착과 의심병 때문에 이혼하고 혼자 산 지 2년.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매일이 우울했다. 그러던 중 지인이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권유했고 퇴근하면 날 반기는 강아지를 보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었다. 코코야, 나왔어. 응? 왜 안 나오지? 왜 그래? 벽장 안에 뭐가 있어? 벽장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자 무서워졌다. 나는 홈 CCTV를 설치했다. 다음날 퇴근 후 홈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전 남편이었다.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몰래 들어오던 그가 벽장에 숨어 낯선 냄새가 배자 코코가 짖었던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려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전 남편이 들어온 뒤의 CCTV 장면은 주인공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있다. 그가 다시 나가는 장면이 없다는 것은 현재도 벽장에 전 남편이 숨어있다는 뜻이다.